셀프 인테리어는 보면 타일 딱 붙이러 갔는데 타일 바로 못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면 그래? 예상 이외의 것들이 돌발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방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체킹을 할 수가 있지. 아예 안 됐으면 대처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막상 딱 현장에 가서 타일 붙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설비가 개판이거나 아니면 청소가 아예 안 됐어. 그럼 내가 그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해야지 바로. 이제 정리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사장님이랑 청소를 왜 안 하냐 이렇게. Sing, won't you sing with me? Leave everything for me. 이러지 맙시다. Stay the night. Oh, yes, that's right. Walk through the rain with me. Get soaked to the skin, feel free.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는 게 있지. 아, 그 현장에 미리 가보는 거고. 미리 가보는 것도 있고 일하러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인원을 조율을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해야 그나마 잘 나와. 일정 맞추고. 좀 전에 보여드린 현장은 세린 현장은 아니었고 현장 소장님이 따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계획부터 디자인, 기술자 섭외까지 본인이 전부 알아서 하셔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린 하시는 분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막상 시공하는 동안 뭘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님이나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아보시면 셀프 인테리어의 주체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사장님이 대부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직접 디자인안을 짜고 기술자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각 공정의 기술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고객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안전하고 예쁘게 구현해내는 책임을 맡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목공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업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분은 자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클리어하게 해둔다든지 자재가 제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타일 공정이다. 그러면 타일 기술자가 와서 바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타일에 붙일 부분에 짐이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치워두는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각 공정의 기술자들이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시는 거죠. 셀프 인테리어의 주체인 건축주는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가 하는 일을 직접 하시는 건데요. 디자인이나 기술자만 직접 섭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섭외한 기술자가 시공을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모든 책임을 기술자한테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턴키와 다름이 없어요. 턴키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 책임의 권한이 그 기술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 기술자에게 책임 부담이 아무래도 막중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기술자 섭외하실 때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턴키로 하실 건지 세린으로 하실 건지. 그래야 추후 AS 비용에 대한 문제에서 서로 마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턴키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턴키 업체에서 무상으로 AS를 해드려요.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한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대한 하자가 날 것을 알고도 기술자가 묵인하고 넘어간 경우가 아니고서는 AS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만약 저희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 라고 하면 그냥 가서 해드리는 편이지만 자재는 고객님께서 제공을 해주세요. 그 실수를 현장에서
캐치해내는 것도 세린의 주체이신 건축주께서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세린 고객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고 현장에 못 계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기술자라고 하는 저희가 실수했으니까 기술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대신 고객님은 자재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혹시 모를 이런 AS를 위해서 고객님께 타일 한두 장이나 뭐 남은 매지 같은 거는 밀봉해서 보관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뭐 정말 저러다 몸이 부서지거나 머리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이 저희를 완벽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신지라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뭐 이런 서로의 책임 범위를 알고 배려한다면 당장 문제가 생겨서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 문제가 되게 많은 그런 기술자를 대변하는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일 기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하소연을 하시기 위해 연락 주시는 세린 건축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편한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요. 건축주랑 타일 기술자가 서로 만난 게 뭐 적으로 싸우자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 같은 셀프 인테리어 현장에서 진짜 이 인테리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군으로서 저는 만난 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배려해서 좋은 인테리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